화천대유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길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줬던 걸까요? 이 돈 정말 퇴직금이 맞는 걸까요? 화천대유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곽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할 당시 직급은 대리였다고 합니다. 5년 남짓 일하고 퇴직금 50억.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일지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떻게 퇴직금으로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물론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수익에 비하면 50억은 많긴 하지만 화천대유의 수익에 비하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 2015년 6월에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요. 땅 보상 등의 핵심 업무를 했고요. 올해 3월 대리로 퇴사를 했습니다. 대리 퇴사. 대리. 월급 230만 원에서 380만 원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갑자기 50억을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대리님들이 보면 좀 황당히 할 만한 뉴스임은 분명합니다. 세금 떼고 28억을 실수령했다라고 밝혔고 곽 씨의 계좌로 지난 4월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6년간 지급한 임직원들의 총 퇴직 금액을 합쳐도 5억 7,131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의 9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퇴직금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설명이 많이 모자란 대목입니다. 곽모 씨가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퇴직 직전에 50억 원으로 공이 하나 더 붙고 계약이 변경됩니다. 요것도 심상치 않죠. 화천대유 측, 곽 씨가 경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질병도 퇴직 사유다. 퇴직금은 3천만 원 선, 성과금은 5억, 사한제 위로금이 무려 44억 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리로 퇴직했고 산재보상금까지 해서 50억. 윤태권 실장님, 기자로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퇴직금 보니까 어떤 기분 드십니까? 뭐 실감이 안 난다? 실감이 이런 안 난다. 느낌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공로를 하는 게 예. 뭐 5천억, 1천억 하면은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 50억에서 세금 떼고 28억 하면은 이게 약간 실체가 느껴지는 숫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로 자괴감과 박탈감과 나하고 비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천억 1조 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화가 나는 것이고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 그리고 저기에 이제 말도 계속 바뀌는 거. 처음엔 퇴직금이다, 뭐 성과금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뭐 산재 위로금이다. 그래서 이 말이 바뀌는 게 아마 뭐 세금의 이유인지 명분의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퇴직금이 아까 3천만 원이고 네. 성과금 5억, 산재 위로금 44억이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은 말이 되는데 5억도 조금 황당하다 싶은데 뭐 저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한 거는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그리고 지금 산재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액수 그리고 저것도요. 산업재해라는 것을 그러면은 그 공단을 사대보험을 뗀 회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산재로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 산재다 44억 했는지 저는 그 후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자, 윤태권 실장님 의견입니다.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이지만 곽상도 의원을 바라보고 준 돈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데 여당에서는 뇌물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사업이 이제 도시개발 고시가 시작된 게 2014년이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했을 때는 2012년, 2013년부터 사업을 준비하다가 고시에 이르고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2015년에 이제 여러 가지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관계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럼 2013년, 2015년, 16, 17은 두 정권이 그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정관계에 굉장히 유력한 권력형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법조계 중에도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뇌물의 성격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곽상도 의원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업무적 대가관계로 힘을 쓸 수 있는 지위였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들이 취직했을 때는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국회의원도 됐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지위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도 추상적인 가능성, 개연성의 단계라서 뇌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산재 위로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절차가 관련된 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거기서 대부분의 치료비는 지급을 한다. 다만 그걸로도 부족했을 때는 회사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뭐 1억, 2억, 3억, 많아야 5억을 넘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발생됐다라고 하더라도 44억 원은 너무나 지나치게 높고 그럼 워낙에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니까 그럼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런 배려라든가 이익을 나눠줬느냐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나치게 높은 액수 그리고 하필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보이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뇌물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